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9시 땡땡 쳤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이 0.6%, 0.4% 정도 플러스였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올라갈지 궁금해집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일단은 플러스로 시작하네요. 2,574. 이렇게 해서 어제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 떨어진 거, 그러니까 2,630선에서 2,500선 초반까지 밀린 거. 여기서 한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부분 다 올라가네요. 삼성전자가 0.4% 정도 올라가고. 야, 나 진짜 주식 잘하는 것 같아. 어제 우리가 클로징벨에서 마음에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현대차 2.5%, 기아차 2.7% 제일 강합니다. 기아차를 하려고 그랬어요. 기아차. 기아. 네. 현대차는 조금 못 믿었고 기아차가 그나마 안전빵이지 않을까 했는데 네. 기아가 이렇게 또 올라가네요. 현대 모비스도 1% 올라가고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좀 좋은가 봐요. 네, 관세. 관세 때문에. 관세 한 달 유예. 관세 한 달 유예. 네, 그것 때문에 뭐. 그 얘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자동차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다른 여타 금융주들도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뭐 기업은행 이런 종목들 우리금융지주까지 1% 내외로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가 1.4% 정도 이렇게 오르고 SK이노베이션 오르고 2차전 지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기사도 좀 나왔어요. 인터배터리 관련돼서. 근데 이게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떨어지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올랐으면은 좀 연속성이 더 쌓일 텐데 예.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니까 약간 좀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고 일부분은 이제 차익 매물들도 좀 나오겠죠. 그래서 상승이 일부 좀 제한될 수 있어서 일단 너무 급하지 않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또 LG이노텍입니다. 네. LG이노텍이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1분기에 깜짝 실적이 예상이 된다. 네. 영업이익이 원래 860억으로 추정되는데 1,300억 원대가 나올 것이다. 추정치 860억 원, 컨센서스가 945억 원인데 서프라이즈로 1,300억 정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5.9% 초반부터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 의회 연설에서 한국 가스관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미국에 수조 달러 투자할 거라고 얘기해야 할 거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짜 상승이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래도 추가적으로 오르네요. 한국가스공사 그렇죠. 3.5%,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3.8%, 4% 뭐 이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오르는 거는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뭐 인터배터리 일단 효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수급이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이노텍도 그렇고 지금 뭐 철강 쪽도 그렇고 또 유리기판 쪽도 뭐 SKC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수급이 어디 쪽으로 쏠릴지 뭐 자동차도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막 엄청 갑자기 막 주도하는 쪽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에서 강했었던 쪽도 조금 약간 애매한 바가 있고 지금 위성 쪽이나 이런 애들도 또 좀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확실히 좀 쏠려 있는데 이게 분명 어느 구간으로 좀 쏠릴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좀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느낌이 밑바닥에 많이 기어있는 애들이 올라가네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 좀 올라가는 게 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특징적인 거 있으면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트럼프가 자동차에 대해서 네. 결국은 좀 압력에 굴복을 했네요. 한 달 미뤄진 것이 자동차주의 오름을 이끌 것이다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 거니까 한숨을 좀 그쪽은 좀 놨다. 그런 생각을 들고요. 어제 우리가 좀 약간 미리 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한숨을 돌렸다는 측면에서는 바닥은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덜 오른 종목을 좀 찾는 거 그런 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을 거는 같은데 얼마나 추가 상승할지는 저는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예.
하이닉스, 자동차. 어저께 우리가 물어보셨잖아. 화학주 왜 그러지? 중국 특별한 거 없었는데. 네.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요 정도의 움직임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만 힘을 많이 내주면은 지수 상승은 좀 더 견인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2차 전지 말씀하시는데 유럽연합 그 전기차 산업 부흥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했다는 뉴스는 봤어요. 네. 그 내용적으로 우리한테 딱 와닿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네 자국에서 유럽 내에서 배터리 생산을 확대를 위한 무슨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혹시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창원 본부장님도 오르는 섹터들 조금 추가적으로 짚어 주신다면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네, 일단은 관세 부분에서 조금 완화되는 그런 스탠스들도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지금 또 오늘 신규 상장주 쪽으로 또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철강이나 구리 이런 쪽들에 대한 스탠스가 꽤 좋아질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비철금속 쪽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좀 주가가 많이 높아져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풍산 이런 애도 올라간 거 보면 이제 최근에 구리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추가적으로 뭔가 더 늘어나는 산업군들은 아직은 안 보여서 네. 이제 올라가는 애들 중에서 힘겨루기를 할 거고 분명 이제 승자가 나타날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굳이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주, 그리고 가스관 관련주, 그리고 인터넷,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금융 살짝 요 정도에다가 배터리. 맞아요. 요 정도까지. 오케이. 배터리는 그렇게 나왔네요. 2년 동안 네. 2조 8천억에 대한 배터리 부스터 패키지를 내놓기로 했다. 어디서죠? 유럽에서. 네, 자국 내에서의 배터리 산업 지원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2030년까지 그 서플라이 체인을 자국산, 유럽산 비중을 50% 수준 높이겠다.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지금 정확히 안 나와서 그런데 네. 일단 제목은 EU 중국 전기차 반격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다음 부흥 정책 새로운 계획 발표. 그러면 이제 어쨌든 한국이 유럽 내에 차지하는 마켓 쉐어가요 한 38% 됩니다. 근데 중국이 우리보다 못하고 있죠. 네. 근데 중국이 쫓아오면 좀 신경 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떨어지는 섹터는 원래 저기 방산하고 조선하고 변압기 셋 다 떨어졌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일렉트릭 좀 하락폭이 있었는데 조금 말아 올리는 분위기예요. 0.8, 0.6 이렇게 약보합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기는 합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기는 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봐야 돼요? 얘네 세 마리. 조방변. 세 마리. 어떻게 봐야 돼요? 세 마리 하니까. 네,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할 수 있죠. 그건 밸류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수주 쪽으로 보면은 한조에나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은 그래서 좀 특정 너무 테마성이 짙은 쪽만 좀 빼면은 괜찮을 것 같고, 변압기는 수출입 데이터가 좋아요. 그래서 수출입 데이터 좋고, 그 다음에 미국이 간밤에 또 전력 관련된 인프라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노후 변압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교체에 따라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다. 적어도 연평균 10% 이상은 계속 늘어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급하게만 안 보시면은 변압기 쪽은 특히나 초고압 변압기 쪽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선 인프라 쪽도 좋아지게 될 텐데 구리가 좋아지면 전선이 좋아져요. 그래서 구리 관련주도 움직이다가 이렇게 변압기 모멘텀 생기고, 그다음에 원전에 대해서 또 장관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추가로 나오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여전할 거다. 그럼 딥시크로 인해서 변압기도 같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런 노이즈가 해소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변압기나 전선이나 이런 흐름들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방위산업 쪽은 독일이 방위비 또 엄청 올린다라는 기사가 새벽에 꽤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이제 금리도 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방산도 스탠스는 유지가 된다. 근데 다만 오늘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니까 오늘 2차전 쪽이 좀 일단은 점점 더 세지고 있네요. 포스코 DX가 지금 11% 12% 정도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수급이 쏠리면 기존에 가던 종목군들은 좀 쉴 수 있죠. 네, 그런 관점으로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코스닥 대형주가 좀 안 좋은데 대부분이 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테오젠 왜 떨어지는지 한 번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5.8% 정도 좀 크게 밀려서 지수 자체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급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5% 넘게 빠지는데 미래에셋에서 리포트 나왔습니다. 숏폼이 확산되면 따라서 라이브 스트리밍은 위축될 것이다. 이런 투자 의견 매도를 내보냈는데 모르겠습니다.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주가가 과하게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이 외에도 뭐 ABL 바이오,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오스코텍, HLB 제약 이렇게 제약바이오주가 대부분 다 지금 코스닥 대형주 하락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뭐 유진테크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JNTC나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IT 큰 틀에서 IT 소부장 관련된 그런 종목들 같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하락 없어요. 네, 요거 뉴스 특별히 없는데. 할로자임 네. 보여주시죠. 화면 보여주시면 아마 이거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테오젠에서의 특허 이슈는 이전에도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논란의 거리가 아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아마 주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알테오젠의 이 키토로다 SC 제형에 대해서 특허 이슈가 있었고 이제 범위가 더 커요. 사실 알테오젠 그 회사가 연결되는 게 더 큰데 작은 데에서 이제 큰 데 쪽으로 특허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 얘기가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다가 또 좀 일부 반등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또 바이오에 일부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요 특허 이슈에다가 국채금리 일부 좀 상승한 거 그리고 최근에 알테오젠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부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추세를 확 깨지거나 하긴 좀 애매한 게 또 최근에 SC 제형에 대해서 또 승인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이 알테오젠에서의 로열티 기준 5에서 5%만 받는다고 해도 이 회사가 가져가는 그 수익의 캐파로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 시나리오 자체가 바뀐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런 이슈들로 좀 주가가 눌리고 차익이 나와서 눌려주면은 저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저건 네. 이슈가 전혀 아니고요.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이슈고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40만 원 넘어가려면은 마치 그 HD 현대일렉트릭 어느 포인트에서 계속 이 트레이딩 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 거리입니다. 그리고 30만 원 빠지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이제 근본적인 이슈가 제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빠는 건 말이 안 되고 만약 금리 인상이 그 국채 수준이 약간 4.1mm 가도 약간 그러면 그러면 2차 전지도 매저 앉아야지. 근데 2차 전지는 아까 그런 뉴스 나오고 여기 갖다 붙이는 거고 그러면 2차 전지 가면은 수급이 다 가지 않으면 이쪽에 빼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우리 늘님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올랐는데 오늘 필반 ETF는 왜 빠지는 걸까요? 환율도 크게 변동 없었는데 네.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오늘도 좀 약간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인 것 같아서 네, 말씀드려요? 네,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필반은 오르겠죠. 근데 상당히 좀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필반이 올랐는데 네. 내려간 게 전체적으로 한 30% 50% 한번 이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빠질 때 너무 많이 빠졌다가 올라갈 때 반신반의하니까 30% 50% 오른 건데 미미하게 오른 건 엔비디아. 그다음에 어저께 보면은 인텔은 빠졌어요. 예. 마이크론은 3%는 올랐어요. 뭐가 다를까? 반도체 보조금 폐지라 그러면 인텔이 빠지고 네. 반도체 보조금 폐지는 쉽지 않아요. 네 맘대로 안 돼요.
그 자동차처럼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는 오르고 지금 해석이 막 완전히 갖다 붙여서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털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그 소부장주가 골고루 다 힘을 내기에는 뚜렷한 하드 데이터는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적으로 그 이슈가 있는 주식만 오르다가 좀 쉬었다가 오르고 이런 패턴으로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필반이 0.5% 됐다. 그 한국이 마이너스 0.5% 말이 안 된다. 이거하고는 좀 괴리가 지금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미반도체도 말씀하시는데 회계왕 호나우도님께서 한미반도체 왜 저래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차트를 좀 찾아봤는데 약간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은 제가 약간 사고 싶은 차트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본인 파신 가격으로 오죠. 7만 7천원 팔았으니까 레인지 안에 들어와요. 레이드 안에. 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왜 이렇게 하락세가 좀 짙습니까? 저번에 몇 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비전 계속 잡음이 있는 데다가 얼마 전에 기억나세요? 독일의 어떤 회사가 한국하고 뭐 이렇게 한국 업체들한테 콜 난다고 새로운 자기네들만의 버전으로 그 났을 거예요. K로 시작하는 회사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눌리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주식은 그 새로운 돌파구를 확실히 말해야 되는데 무슨 회장님이 사장님이 부회장입니까? 네. 사서 하는 건 좋긴 하지만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얼마냐면 22배거든요. 한국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20배 정도는 20배 무너지면 싸다고 느낄 것이고 25배 가면은 안 싸다고 느낄 것입니다. 변화기도 딱 정확히 그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빠지기 전에 25배 갔었고요. 지금 더 빠지면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그 더 빠지면 명민지 앵커를 자극하는 거는 본인은 모르지만은 20배 가면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낌이 올 겁니다. 20배? 20배. 그게 뭐예요? P야 20배. 예. 얼마 전에 올라서 안 빠질 때 제가 14만 이상 안 간다고 그래서 25배가 얘기할 때고 지금 21배, 22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빠지면은 본인 가격 판거에 5% 정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면 싸다고 느낄 수도 있어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거고 캐털리스트는 그 경쟁사 하나비전이건 K회사건 그 경쟁사하고 관계가 뚜렷해져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계속 다이버시피케이션 밴드를 하려고 추구한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한미반도체가 자체적으로 힘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 없으면은 20배, 25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리디아님께서 숲 아프리카 TV 왜 날았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까 저희가 다루기는 했는데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크게 동의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오른 거에 대한 기술적인 무언가 하락인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도 필반 관련해 가지고 뭐 하버너의 주식 이야기에서 좀 다루나요? 요즘 반도체? 필반 지수 올랐는데 왜 한국 필반 ETF는 내리냐? 거의 맨날 얘기합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어제는 얘기 안 했어요. 어제는 새벽에만 얘기하고. 근데 글쎄요, 그 뭐 이제 보조금 관련된 또 뭔가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서 약간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그것도 있어요. 이제 뭐 반도체 지수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속슬 같은 이 ETF 반도체 뭐 세배나 뭐 이런 ETF가 올라가다가 막판에 좀 차익이 많이 나서 또 눌렸거든요. 그래서 좀 꼬꾸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잘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삼성전자 지금 한 뭐 플러스 0.37에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이게 얘네들이 확실하게 좀 올라주려면 외국인이 돌아와야 돼요. 외국인이.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새벽에 체크했던 거는 프로그램이 오늘은 좀 들어와줘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선물에다가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강해지는 부분들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콜옵션을 매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매수가. 그래서 그런 스토리에다가 지금 미국장의 반등 그리고 관세로 부채를 떨구는 스토리로 가보면은 사실상 조금 더 이제 상방을 열어놓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집 나간 수급이 좀 돌아와 줘야 되는데, 수급이 돌아와 주면은 반도체가 그래도 조금 더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은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랑 뭐 해외 반도체랑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에 그 단어에 딱 맞는 게 두 마디를 가져왔는데 오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느낌을 말씀드리면 말이죠. 하드 데이터가 나왔을 때 하드 데이터가 나쁘게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내지는 그거를 뛰어넘는 내러티브가 붙으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어렵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일 뭐가 나와요? 고용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ADP 데이터가 나쁘게 나왔거든요. 근데 ADP 데이터가 그 14만 명이 아니고 7만 명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나쁘게 해석하지 않으면 장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은요. 삼성전자 실적이 개떡으로 나왔을 때 그거를 듣고 일어나는 모멘텀이나 내러티브가 붙으면 주가는 한국 시장은 다시 2,600 한 50으로 갑니다.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여부가 빠르면 3월 20일, 늦으면 4월 첫째 주 날 다 결판 납니다. 그러니까 3월 20일, 4월 초에 외국인이 들어오냐 지금 질문하는데 외국인이 왜 들어오느냐 이거죠. 외국인이 왜 들어오겠어요? 관세 때문에 그 보조금 때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이크론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마이크론 올라갔잖아요. 인텔만 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개떡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개떡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러티브를 붙었을 때 외국인이 조금만 반응하면은 그러면은 한국 주식 아주 편안하게 저번에 제가 2,700 부르고 그 전에 2,650이었는데 그 전에 부른 2,650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을 오늘 내일 다음 주까지는 삼성만 본다면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다만 제가 나쁘지 않게 보는 건 하이닉스는 명면백백하게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실적이 좋을 것 같은 거는 하이닉스하고 APR입니다. 네. 끝.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거는 필반 지수가 올랐는데 왜 그 필반을 추종하는 한국 필반 ETF는 떨어지냐, 그 괴리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인 것 같은데, 뭐 채팅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저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오면서 속스가 같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우리 장에서는 필반 ETF가 안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판에 속을 빠졌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심리적으로 또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마벨에 대해서는 판단해달라는 그런 말씀이면 제가 말씀 따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전반적으로 소부장에 대해서 더 파생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소부장하고 마벨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수급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30억, 120억 정도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1000억, 35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원장님?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뭐 일단은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뭐 수급이 아예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아예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일단 어쨌든 선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오늘은 2차 전지 쪽이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스켓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등이 지금 신한주주가 134억, 기아가 132억 정도니까 상당히 좀 저조한 상황이고, 오히려 매도 쪽이 조금 더 많은데 매도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RT오진 231억, 삼성전자가 120억 매도예요. 나머지는 45억, 32억이니까 사실 뭐 전체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 치고는 이렇게 오전장 치고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좀 잡히진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외국인은 관망을 하고 있고요. 또 초반에 프로그램 매매가 또 매도를 조금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아직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 자체가 조금 의미 있게 커지면서 방향성을 잡으면 그 방향을 좀 따라갈 확률도 높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매수 매도가 별로 없는 거를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산업 쪽으로 가는 애들 가고 뭐 이슈 있는 애들 쪽으로 수급이 막 쏠리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또 이제 그 퓨리오사 AI 쪽도 엄청 움직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 요것도 결국엔 AI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움직이는 거라서 사실상 좀 가벼운 종목이 움직인다 치면 너무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애매하다. 왜냐면 대형주가 가면서 수급이 안 들어오면 어잉 이건데, 지금은 소형주들이 움직이면서 수급이 없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아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근 본부장님도 수급 관련해서 한마디? 네, 뭐
아까 뭐 개별적인 뉴스 나온 거, 아까 리포트 나오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되는 거고, 외국인은 똑같습니다. 관세 완화에 대한 다른 어떤 의미 있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기조가 바뀌지 않다. 우리가 일주 사이에 펀더멘털이 그렇게 바뀐 주식이 많지는 않아요. 조선 아까 그런 거 몇 가지 자동차에 대한 그런 거 말고는 넘버적으로는 아까 뭐 개별적인 거 아니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정도에서 지금 눈치를 보는 건 또 다시 눈치량이 항상 있지만은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는 거는 크게 이슈는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나오는 하드 데이터를 보고 하드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는 동안에 해석을 시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분수령이다. 1분기 실적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3 하반기까지는 내일 하드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입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일 거 없고요. 마벨 나왔는데요. 마벨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벨은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빠지는지는 좀 디테일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벨이 빠지니까 브로드콤도 한 2% 빠지거든요. 근데 브로드콤은 오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벨과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과 그 분석은 내일 오전까지 좀 정확히 좀 봐야지 그 임플리케이션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마벨과 뭐 이런 것이 전체적인 반도체 임플리케이션 주려면은 TSMC나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치면 되는데 그쪽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 갖고 판단을 우리 쪽으로 확대하거나 그렇게 보기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26분 이제 자료를 조금 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조금 씁쓸하네요. 이게 민트랑 대결하면서 저도 이제 담을 종목들을 쓱쓱 봐야 되는데 어제 뭐 끝날 때 방산 하나 자동차 하나 그렇죠. 주인공이 아닌 애들 보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나가 기아였고 하나가 카이였어요. 맞아요. 카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상공우주. 그 좋다고 올라가서. 오늘 그냥 날라가네. 이러면 못 담지. 카이가 난 3%만 먹어야 되는데. 그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말씀하시라고. 느낌이 뭘 얘기할지 알 것 같은데 어저께 말씀하시는. 어제 담을 수가 없으니까 룰상. 룰상. 네, 뭐 얘기하면 뭐예요? 못 담는데. 카이가 12% 날라가네. 레거드가 가래요. 수급이 붙었어. 갑자기 그냥 요거는 여담으로 궁금한 건데. 네. 저는 오늘 올라가면 카이? 오늘 시장이 올라가면 네. 내일은 좀 쉴 것 같거든요. 네. 떨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쉴 것 같거나 살짝 떨어질 것 같은데 종목이나 아니면은 지수랑 이런 거를 담아야 되면 뭘 담을 수가 있어요? 딱 플랫하거나 살짝 떨어질 것 같으면 포트를 비우고 홀드하는 거 빼고는 담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약간 뭐 인버스 개념으로 약간. 왜 없어? 있죠. 뭐 있어요? 개별 종목에서 좋은 거 좀 사주면 되지.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전체적으로 플랫하고 쉴 것 같은데. 진짜요? 네. 뭐 고버스를 산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있어요? 고포스. 그런 건 없고. 코퍼스 말고 있을까요? 네, 아니면은 뭐 커버드콜 같은 거 사놔야죠 뭐. 그런 건 좀 어렵고. 네. 저는 추정이라서 지금 같으면 화장품, 방산, 자동차 그냥 이거 추정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좀 빠질 때, 덜 오를 때 그걸 먼저 우선을 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산다고요? 화장품, 방산, 자동차를 각각의 다른 이유로 추정할 것 같아요. 장이 빠지더라도 장이 안 가더라도 그쪽 중심으로 먼저 빠질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18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두 분 마지막은 아니지. 마지막으로 중간 점검으로 시장 뭐 코스피, 코스닥 얘기할 게 있을까요? 오늘 코스닥은 많이 빠져요. 코스피는 0.6 상승인데 네, 그러네요. 코스닥도 0.4% 상승이다가 지금 쭉 빠져서 마이너스 0.7까지 내려왔거든요. 바이오가 원래는 대형주만 약세다가 지금 중형주까지 다 약세권으로 전환해버린 그런 상황이고 수비랑 알테오젠, 레이크머티 뭐 요런 애들도 아까보다 하락폭을 훨씬 더 넓혀가고 있고 중요한 거는 2차 전지가 불을 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대형주가 약하다는 거. 이거는 좀 약간 많이 다른 종목들이 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뭐 알테오젠이 6.5% 빠지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요거가 빠지면서 지금 리가켄바이오도 4%, 뭐 나머지 바이오들도 좀 많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ABL 바이오도 시총 21인데 요것도 5%,
이래버리면은 뭐 지수는 좀 눌릴 수 있죠. 거기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4% 눌려버리니 2차 전지가 오르는 것보다는 사실 빠지는 게 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좀 지수가 눌릴 확률이 크고, 그다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이래버리면 또 차익이 나와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항공우주, AI, 뭐 이런 방산 이런 쪽으로 또 수급이 쏠려버리니까 코스닥보다는 약간 코스피 종목군들이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올라가면서 좀 지수의 흐름도 약간은 좀 엇갈리는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 코스닥이 마이너스 0.78인데 알테오젠을 빼고 보면은 사실 또 0.3, 2 이 정도로 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두기에는 좀 애매하다. 네, 라고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짧게 할게요. 왜냐면 길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미 맨투맨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요거 저기 파페치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시면 똑같은 거 20만 원 넘게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직수입 정품으로 99,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그냥 기본 티고요. 지금 뭐 김정일 본부장님, 하창원 본부장님도 입으셨는데 네. 블랙하고 그레이하고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저는 이런 맨투맨을 제일 좋아합니다. 안에 기모 없고 약간 좀 얇으면서도 두껍고 환절기 그리고 초겨울 그리고 뭐 초여름 까지도 입을 수 있는 이런 기본 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요거를 99,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스몰부터 엑셀 라지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고요. 가격이 진짜 파격적입니다. 아미는 워낙 알려진 브랜드고 거의 명품 라인, 중명품 라인이니까 맞아요. 요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가격이 경쟁력이다. 그래서 99,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 아미 맨투맨 입어도 뭐 저처럼 신발 쓰레빠 신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밑에 운동화 이쁜 거 신어야죠. 뉴발란스 운동화 가지고 왔습니다. 574 라인 운동화인데요. 운동화의 클래식 뉴발란스 574 라인. 캐주얼에도 어울리고 포멀에도 어울리고 사진은 조금 구리게 나오는데 실물이 훨씬 이쁘네. 전 뉴발란스 원래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실물이 너무 예뻐. 그리고 제가 지금 베이지색은 신고 있는데 네. 사이즈만 맞으면 진짜 좀 사고 싶은 현지 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정품이고요. 공식 제품으로 정품 보장. 요거는 근데 아쉽게도 300켤레만 딱 있습니다. 그리고 5만 원대 초특가.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저기 서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쁘면은 보고 이쁘면 사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 풀샷으로 잡아요. 풀샷. 네. 앞으로.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좋잖아. 얼마나 이쁘죠? 신발이 진짜 마음에 들어. 신발 잘 어울린다. 네, 신발이. 완전 댄디룩이네, 댄디룩. 댄디룩. 색깔이 우와. 다 통일됐어. 대낮처럼. 오. 회색. 굿. 신발이 진짜. 역시 다리가 길쭉길쭉하니까 신발도 이뻐 보이네. 모든 게 다 맞아. 신발 이뻐 실제로. 이쁘긴 해요. 예. 그 신발이 지금 맞는 거야, 본인한테? 피트? 딱 저한테 살짝 작은데. 살짝 작아서. 270. 안에는 이렇게 기모가 약기모가 들어요. 약기모. 살짝. 어깨도 이렇게 도 있어 보여. 그렇죠? 아미 뒤에 로고도 있어. 로고. 신발이 얼마예요? 신발이 5만 원대일걸요? 합해서 15만 원이네요. 5만 원이면 진짜 싸다. 15만 원에 이 세트면은 괜찮지. 뉴발이 거의 10만 원 정도. 그렇지. 할인해도 좀 애매한데. 이 10만 원 나한테는 맞겠다. 요거 265입니다. 약간 크네. 네. 오케이. 자, 광고 끝. 네. 그래서 그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한번 볼 텐데 광고 오늘 4분 안에 끊었다. 와, 이거 신기록이다, 신기록. 몇 명 나왔어요? 네? 몇 명 나왔어요? 1000명. 시간하고 비례봐. 뭐야, 왜 나가? 좀만 기다리지. 자료가 진짜 좋은데 왜 나가요? 1분에 끝내. 요즘에 종목도 잘 찍잖아요. 그러니까. 기아하고 카이 찍었으면 다 한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진짜 좋았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바이오 다 떨어져도
보로노이 오늘 오릅니다. 뽀로노이. 보로노이 2% 올라요. 이야. 그러면 보로노이 찍어, 카이 찍어, 기아 찍어. 사실은 다 찍었잖아. 왜 나가? 카이하고 기아도 어저께 얘기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벌써 얘기한 건 마찬가지고 시작할 때 얘기하신 거잖아요. 눈치 있는 사람들은 오늘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아 그건 안 되죠. 아니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천하 단타쟁이라며 지금 장인데 장이 애매할 때 그런 거 먹고 나오시는 분도 계신다 이거지. 만약에 카이나 기아 샀으면 저는 오늘 딱 9시 5분에 오늘은 먹을 만큼 먹었다 이러고 나갔지. 3%만 먹으면 되니까. 저도 아까 아침에 얘기할 때 실적 좋다고 분명히 얘기한 거 몇 個종목 있는데. 어떤 거요? 뭐 아까 얘기할 때 체크합니다. 뭐죠? 얘기 며칠 전부터 얘기하고 뭐예요? 어저께도 어떤 얘기하고 APR. APR. 그 저기 화장품도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2.3% 개별 실적과 그런 거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화장품 전체 APR하고 수가가. 또 뭐 있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밀리면 사면 돼요. 하이닉스는 보험. 그리고 오늘도 뭐 휴전이나 파마 리서치 이런 쪽은 안 빠지잖아요. 그런 쪽은 그런 걸 보시면은 모든 종목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2차 전지만 가지고 0.7% 코스피가 오르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나쁘게 보실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의 자료 먼저 보고 보노님의 뉴스 보고 그다음 시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요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네. 하드 데이터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긴축의 필요성, 이구환신 효과. 오케이. 자,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맨 위에 할게요. 네. 뒤로 넘어가 귀찮으니까. 네. 아까 아침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실적이건 아니면 고용 데이터건 뭐건 간에 그거는 실적의 넘버죠. 여태까지는 사람한테 조사해서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설문조사한 거라든지 뭐 신뢰지수 이런 건 다 소프트 데이터고 심지어 GDP 나우의 마이너스 2.8% 깜짝 놀란 것도 사실은 실적이 아니고 소프트적인 거예요. 그 관세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하드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갈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드 데이터가 나왔을 때 해석을 나쁘게 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결국은 그 좋게 생각하면은 하드 데이터를 지려 밟고 가는 겁니다. 영변의 약선 진달래 꽃 기억나시죠? 네. 김소월이 했던 거기에 진달래 꽃이면은 밟고 올라가면 돼요. 간혹 진달래 꽃 밑에 지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달래 꽃 밑에 있는 지뢰만 잘 피하시면은 그 하드 데이터를 밟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아니죠. 2,570인데 그 제가 좀 하향했잖아요. 하향했는데 관세를 다시 완화해 주는 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왜 완화할까요? 자기네가 다칠 것 같으니까. 약간 완화해 주는 모양새를 분명히 보였죠. 물론 한국에 대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 스탠스가 불분명하거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완화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무뎌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면 네.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여지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저번에 제가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올라간 거에 반, 내려간 거에 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20%에서 50% 반등을 할 수 여지가 생기면은 여기다가 그렇게 갖다 붙이면 그거만큼의 업사이드는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밑에 거는 뭐 2,400 정도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밑에 거는 2590 다시 2660 갈까 말까 하는데 그게 반등의 20-30%고 이거다. 하드 나왔을 때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내일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나쁜 얘기가 완전히 퍼지고 했을 때 그거를 나쁜 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로 연결된다고 5월 달부터 본다면은 그게 하루치기가 될 것이고 굿 데이터가 나오면은 좋네. 그러면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주가가 좀 기대하고 올랐기 때문에 다소 속도는 느리지겠지만 그래도 꾸준한 패턴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드 데이터와 증시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 이것도 말씀을 딱 해주셨습니다. 내용은 되게 좋았는데 채팅은 저기 사이즈 알려달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105. 제가 정 사이즈가 105거든요. 셔츠도 105, 맨투맨도 105. 근데 요거 딱 X 라지 105 시켰거든요. 딱 맞습니다. 딱 좋아요 지금. 딱 좋은. 아 근데 너무 좋다. 저 이 맨투맨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편하죠. 네, 저 진짜 자주 입잖아요. 여기 클로징벨 올 때도. 맞아요. 네,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이 소매 짱짱한 게 사실 이거 한 1년만 입으면
그지 같은 거는 다 늘어나거든.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짱짱해. 맞아. 이게 짱짱한 거 좋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자주 입는 남색 완전 베이직의 맨투맨 있거든요. 그게 저 칭화대 다닐 때도 입던 거예요. 그래. 11년 된 거. 야, 그게 아직도 들어가요? 안 늙었네. 와, 대단하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거는 거기서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1년 전에. 어떤 거요? 그 남색 자주 입으신다는 남색? 거. 그거는- 페이보릿 10년 전? 15,000원? 오 진짜? 지어다 이제- 놓고. 그러네. 근데 짱짱한 그게 진짜 좋은데 이거 딱 짱짱한. 이것도 그거 못지않게 기가 좋다. 막혀. 예.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경제 뉴스 네.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출산율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한국 60년 뒤에 인구 반토막 날 것. 또 OECD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또 출산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원인이 높은 사교육비가 많았대요. 이 어린이 유치원이 요즘 120만 원인가? 월에? 네. 월에 120만 원? 네. 60에서 120 사이래요. 근데 다 다닌대요. 그거 그 비싼 거 아니야? 네. 그 봐봐요. 비싼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은 영어 유치원, 어린이 유치원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60에서 120만 원? 그거 네. 전혀 안 비싼 건데? 그래서 얼마가 비싼 거예요? 아니 20년 전에도 50만 원 정도 줬어요. 그래요? 20년 전에도 아니, 영어 유치원 50만 원 정도 준다고. 20년 전에 50만 원이면 돈이 20년 전에 50만 원이요? 돈이 그럼 우리 딸내미 영어 유치원 보낼 때 아. 50만 원 나왔어. 50만 원 한 그럴 달에. 수 있겠다. 충분히 그랬어. 그렇구나. 아니 워낙 그때는 고액 연봉자셨어. 아니, 그게 아니고 1년에 8억씩 버시는데 그 옛날에. 그래. 장난치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근데 너 요즘에 네. 그 저기 그 텔레비전 프로에서 2회 된 거 있어요. 에. 보셨어요? 아예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저기 그 텔레 나온 그게 완전 강남 그거 얘기 나온 거거든요. 딱 2회 됐어요. EVN에서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 지금 이 상황인데 이 100만 원이면 싼 거지.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아직 애가 없으니까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되게 놀랬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결혼을 못 하게 되는 영유 얘기를 200이래. 영유 200. 200이요? 200. 와. 그래 그 정도 되겠지. 영유 200이고 250 기본이고 250이요? 교재가 50이 넘는데. 그 맞아. 그게 현실적이야. 한 300 들어. 근데 우리나라 평균 월급 300만 원 이상 소득자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퍼센테이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못 하는 거지. 당연히. 아니 근데 와. 영어 해서 뭐 하는데? GPT로 어차피 다 지금 동시 통역이 되잖아. 맞아. 내가 제일 아까운 게 언어 배운 건데 지금 나는 몇 억 써서 배웠어요. 제일 아까워. 아니 토익 만점 받으면 뭐 하냐고. 그렇지. 의미가 없어. 영어 잘하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여기까지는 써먹을 때가 있는데 직급 애들은 모르겠네. 직급 네. 애들은.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안 상황인데 또 반대로 이스라엘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베이비붐 출산이 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적인 차별화가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노동이 이렇게 좀 많은 쪽으로 인건비가 싸니까 또 막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유아 250 진짜 깜짝 놀랐네요. 영어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방산주나 원전 요런 쪽에 비투개미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좀 재밌었던 데이터가 증시가 꽤 많이 눌렸잖아요. 근데 더 베팅했어요. 요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건 가짜 관세다. 진짜. 우리 멘트를 가져간 것 같아. 가짜 관세다. 가짜 관세다. 이거 아니면 이렇게 베팅합니까? 보세요. 완전 늘어났어요. 2월 19일 이후부터 늘어난 거 보세요. 그러네. 거의 1조 늘었어요. 이게 이제 어제 데이터니까 오늘까지 치면 1조 늘었겠죠. 그러니까 와 이거는 뭐 가짜 하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가짜 관세. 가짜 그래서 관세.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터지면 되게 아파요, 여러분들. 그 우리 지수 높았을 때도 거의 20조 됐을 때 제가 맨날 이거 자주 데이터 들고 와서 여러분들 지용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무너지기 시작해 막 왕 무너졌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또 높아졌다라는 내용, 오늘 GDP랑 내용 나왔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두 달째 2%인 거, 이거 요즘에 진짜 뭐 이것저것 사보려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 두 달째 2%대. 네. 두 달째 2%대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래요? 물가 높은 거니까.
원래 더 높았잖아요. 더 높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 GDP 전망치가 가뜩이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내수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더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소비에 좀 영향을 줄 거고, 그럼 뭐 생산이라든 이런 쪽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미국과 비슷하게 이제 또 성장률이 더 축소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을 본다면 그렇게 좋은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디아님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러니까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르니까 맞아요. 실질 GDP, 리얼 GDP가 팍팍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리고 저 물가는 그 한전의 에너지 비용을 반영을 안 한 물가입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한전이 지금 뭐 쓰고 있는 뭐 가스비랑 저거 에너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의 물가 상승이 돼야 되는 부분을 한전이 틀어 막고 있는 거고, 그게 반영이 안 된 물가가 저 정도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돈도 세금으로서 누군가는 틀어 막고 있다는 그런 소리인 거니까 참 그러네. 쉽지 않네요. 자리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자리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아이 뭐 나야 촉으로 그냥 선무당으로 요거 종목이다 그게 찍어가지고 중요하지. 단타나 치는 거지. 그게 뭐. 중요하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아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이즈는 요게 제게 정확하게는 두 분은 라지 사이즈고 저는 X 라지 사이즈라고 합니다. 여기 그 들어가서. 그리고 아까 은근 지자랑한다고 제가 뭐 토익이랑 막 영어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유학비로 5억 넘게 썼어요. 5억 넘게 쓰고 토익 만점 받았는데 저기 뭐야 GPT 나오면은 억울하지. 억울하죠. 마이너스지. 그게 무슨 자랑이야. 자랑이 아니죠. 네, 억울하지. 투자가 마이너스가 난 건데. 맞아요. 그 배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한국 와서 제가 영어 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은 지금 보잖아요. 한 45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상 사람들은 쓸 만큼 가치는 뽑았어. 45세. 근데 이 40대 초반 중반 밑으로 내면 그 ROE에서 좀 떨어지는 건 맞아. 그러니까 억울한 게 맞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300만 원씩 틀어나면 돈이 뭐 한 달에 3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야 별거 아니라 느끼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담이 너무 큰 거지. 잘 생각하시면 돼. 알겠습니다. 자랑한 거 아니에요. 네, 억울한 거지.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기분이 안 좋아서. 영어 잘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광고 잘하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좀 사주세요. 광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장 다시 한번 볼까요? 9시 47분인데 시장이 좀 바뀌었나요? 별로 안 바뀌었네요. 코스피는 0.6% 플러스 2573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 정도 마이너스 740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도 목요일이어서 그런가 약간 뭐 헷가닥 하네요. 지금 3거래일 연속 십자 캔들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뺐다가 위로 올렸다가 오락가락. 특히 어제가 오락가락 좀 심했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10시, 11시, 2시 요때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포스코 DX가 13% 포스코 DX가 산업 현장에 특화된 피지컬 AI를 구축한다. 네, 그거가 오늘 상승의 요인이지 않을까. 이게 뭔데? 엔비디아에서 얘기했잖아요. 피지컬 AI. 가상 환경 시뮬레이션을 구현해가지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자기네가 활용해서 얘네들이 원래 하는 게 그 자동화 이런 쪽이잖아요. 물류 시스템, 공장에서의 그 효율화 추구하는 회사니까 여기 딱 우리가 활용 잘해서 엄청나게 기여할 수 있어요라는 거를 IR, PR을 하셨네요. 뭐 별 뉴스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도 반영이 되는 거는 뭐 이 회사를 위해서 좋은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시장 코멘트 들어볼게요. 현재 시황 좀 말씀해 주시면서 코멘트. 네, 오늘 뭐 지수는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는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한국항공우주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7%대까지 빠진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좀 약간 순환매 또 많이 오른 종목에서는 좀 챙길 건 챙기자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DX도 아까 올라가다 좀 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은근슬쩍 또 RTO제 눌리다가 좀 말아 올리면서 나머지 바이오 쪽에 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면은 계속 돌아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 계속 올라가던 애들에서 이게 장중 등락폭이 좀 심해요. 이 위아래 하면서 좀 물량 털기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빠른 순환매 그리고 종목별 순환매 이게 굉장히 빨라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거의 장 초반이랑 비슷합니다. 오히려 조금 올라가는 듯 하면서 빼지는 애들이 많아서 네. 오늘은 조금 탄력도 보고 꽤 괜찮은 것 같아서 달려들다가는 조금 발목이 잡힐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 매매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이미 벌써 이제 제일 핫한 시간대 지나가니까 조금은 이제 종가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차분하게 나눠서 조금씩 모아 가시면서 이제 올라가면은 그 올라간 모가치만 그냥 먹고 팔고 이런 식으로 약간 비중 조절해 주면서 천천히 쌓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조각조각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각 투자는 조각 투자. 조각 투자? 조각. 뭐 할 때 조각 투자했지? 조각 투자 있잖아요. 그런 많아요. STO도 있고. 그거네. 지금 조각 투자라고. 조각 투자. 젊은 남자애들이 저기 놀러 갈 때 조각이면은 아니 그거는 또 이건 자기 자랑이다. 뭘 자기 자랑이에요? 뭔 줄 아시고. 조각 뭔지 아세요? 알아. 뭐예요? 예쁘게 잘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뭐야? 있어요 그런 게. 뭘 얘기를 안 해? 용어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는 진짜 유혹에 쩌든 애들만 하는 건데. 와. 난 모르는 거 얘기해줘. 뭐야? 조각이라고? 그래서 방송용이냐 내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거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요. 이렇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럽이나 이런 데 놀러 가고 싶은데 요게 술 먹는 게 비싸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n분의 1로 나누자라고 하고 그 공간을 나눴습니다. 아이씨. 그거를 이제 조각 모음이라 그래요. 아주 건전하고 바람직한 건데? 건전하고 바람직한 장소는 아니에요. 장소가 그런 게 아니고 네. 바람직하고 건전한 그런 풍토지. 풍토예요? 왜냐면 저출산? 쓸데없이 과 리스크하지 않고 적절하게 어차피 리소스는 똑같은데 나는 거 좋은 거지. 경험 많으신가 봅니다. 저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비싸서. 세대가 다르구나. 저는 이제 저 곽수산 씨랑 한신포차 가가지고 닭다리나 뜯으면서. 알겠습니다. 한신포차 좋죠. 김정일 본부장님 시장 코멘트 들어보자면. 네, 시장 코멘트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하드 데이터 나올 때까지 약간 기다리는 오늘의 장일 뿐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장품, 자동차 이게 저기요 방위산업 요 정도를 조금 유지하는 정도로 장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개별 주식에서는 실적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잘 고르시면은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끝. 오케이, 알겠습니다. 읽어야죠. 왜 그래? 펜던트님이 2,000원 보내주셨는데 뭐라고? 민준이 형 테이블 비딩 좀 잡아봤구나. 클럽 조각도 짜고 맞아. 메인 테이블 갔나 보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예 모르겠어요 지금. 전혀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9시 53분 지나고 김정일 본부장님 자료 하나만 더 하고 그다음에 시장 하고 마무리하죠. 네, 4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네, 그 관세 얘기를 조금 더 함축적으로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에 관세 전쟁은요, 7년 전 관세 전쟁하고 다릅니다. 18년도에는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렇게 그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 각성을 했어요. 관세 정책 붙잖아요. 힘들잖아요, 서로. 내가 육성해야 될 산업은 확실히 육성하겠다. 그거예요. 미국도 뭐죠? AI 투자나 이런 거는 더 확실히 하겠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딴 데서 줄이겠다. 그러면 또 돈을 어디서 구하죠? 관세 인상으로 가져가겠다. 인플레는 좀 늦게 오게 만들겠다. 당장은 아니다. 이 스킴 안에서 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이 관세 영향이 혼란이 있다고는 얘기했지만 제한적일 거라는 거는 제한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뭘 지원하고 뭘 빼는가 해서 돈이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관세는 일단 하고 인플레이션 대응은 나중에. 이런 패턴입니다. 관세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인플레가 바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캐나다하고 그 멕시코는 바로 올 수 있죠.
그 자동차 난리 치니까 약간 완화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거는 한국, 그 유럽하고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가가 결정나는 거죠. 근데 그거까지 보기 전까지는 아까 내려간가의 반등 정도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것까지 해결이 된다면 원상복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관세 정책은 결국 뭐자? 핵심적인 산업을 지원하면서 필요 없는 걸 줄인다. 요거를 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새로운 거 없어요? 새로운 거? 이건 이제 좀 나온 얘기니까. 이겁니다. 네. 이게 좋다. 네. 이걸 하셔야지. 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기아하고 카이 부르려고 그랬는데 안 했잖아. 그것은 아쉬운 게 있지. 매일매일 뭐 새로운 종목 갖고 비딩했으면 좋겠어. 쓸데없는 얘기하는 건데. 다시 돌아가서. 제가 걱정하는 건 한국 시장이 진짜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느냐 안 불거지느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오케이. 그거의 가장 큰 거는요. 네. 결국은 미국하고의 이슈인데 설마 한국한테 개별 관세를 10% 때리겠어요? 이건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반도체 보조금 안 준다? 삼성전자만 조금 흔들렸다 마는 거거든요. 그거 볼 때릴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뭐예요? 핵심만 대북 협상. 트럼프가 평화상 받고 싶어 하잖아요. 노벨 평화상. 종전 다 시켰는데 유일하게 해결 안 된 게 뭐예요? 대한민국하고 중국이지. 중국은 진짜 어려운 거고 대한민국 쪽은 말이죠. 러시아하고 샤바샤바해서 야 북한도 설득해. 우리가 뭐 한미국 철수를 당장은 안 해더라도 요거를 페이즈 아웃하는 식으로 옵션을 줄 테니까 북한 보고 미국은 칠생을 엄두하지 말고 일단 걔네들도 핵무기 동결하고 줄여. 요거를 바터로 해가 주고받을 가능성. 이 가능성을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그저께. 그래서 요것이 나중에 대한민국에 잘 올라가다가도 요게 신경이 쓰이면은 한 차례 어떨까?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또는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오프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얘기한 사람이 이런 교수가 있는데 스나이퍼 웨슬리 스나이더. 비슷하네. 뭐 이분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쪽에 동아시아 쪽의 이슈인데 한국도 정신 차려라. 각오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미국은 너한테 동맹국이 아니다. 한국 동맹국이에요? 그래요?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아니야. 한국은 무조건 동맹국입니다.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유럽은 동맹국 아니에요 이제. 그건 맞아. 유럽은 끝났어.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랑 손잡습니다. 그것도 맞지. 그 러시아는 한국이랑 손잡습니다. 그래서 미러한일 이렇게 갑니다. 글쎄, 맨 마지막 건 잘 모르겠습니다. 미러한일이에요. 네. 중국 견제로. 미러한일이에요 지금. 오케이. 미러한일. 그 부분이 마지막에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아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텐션 했습니다. 끝. 미국이 러시아 밀어주면서 중국 견제하고 중국 견제하면서 유럽 연합은 자기네들이 방위비 알아서 올리고 러시아 그렇지.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가 중국한테 덜 의존해도 되니까 에너지 측면에서도 중국이 조금 더 약간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 압박도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하면은 조금 더 압박이 될 수도 있죠. 그건 바람직한 시나리오 이렇게 가능하면은 미러한일이라니까.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하시고. 가죠 이제 9시 58분.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겠습니다. 9시 58분이고요. 코스피 상승폭이 주네 또 0.3%. 역시 약속의 10시, 약속의 11시, 약속의 2시입니다. 요때 변동이 있어요 확실히. 코스닥은 1%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의 이 흐름을 변동을 잘 체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제도 요러다가 쫙 12시부터 말아 올려가지고 1% 넘게 상승해서 끝났으니까 오늘도 그런 호재와 모멘텀이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수급은 별로 안 좋습니다. 참고 많이 해보시고 아까 그거 관련해서는 보노님이 잘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해야 되네. 뭐 또?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아까 요거 미국 투어 사기. 이번 4월 봄입니다.
뉴욕에서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아트 투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MOMA, 휘트니, 구겐하임 미술관 등 아트앤더시티 전원건 교수님과 함께 직접 해설을 듣고 감상하고 아주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김프로님과는 뉴욕 증권거래소, 타임스퀘어, 센트럴파크 등 명소를 방문해서 다시는 없을 특별한 추억을 만들게 될 겁니다. 미국 여행 계획이 있다면 혹은 미국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이 뮤지엄도 가서 전문가의 이야기 같이 듣고 또 기관 투자자 세미나도 같이 해가지고 거기도 방문해보고 요런 뜻깊은 시간이 될 거니까요. 현지 합류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창 그리고 링크에 저희가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관련해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그만 긁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그래서 여러분도 환절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이따 3시 20분에 오늘 또 명박대전에서 종목을 하나 편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게. 두 분의 의견을 잘 듣고 아주 수익 날 수 있는 걸로 제가 기깔나게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3시 20분에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